안녕하세요. 산해초 신원철입니다. 오늘은 법인세법에서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 중 하나인 세무조정과 법인세 계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계산은 기업의 재무제표상에 있는 당기순이익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에 있는 입금산입 항목과 송금불산입 항목을 더해주고 송금 산입 항목과 입금 불산입 항목을 빼주게 되면은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전에 발생하였던 2월 결손금을 빼주고 법인세법상에 있는 비과세 소득과 소득 공제사항을 빼게 됩니다. 이때 2월 결손금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발생이 되는데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은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 산출세액에 세감면과 세공제사항을 빼주고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해주게 되면 기업이 부담할 총 부담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 1년의 총 부담세액에서 중간 예납세액 등 기납부한 세액을 빼게 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세무조정의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조정의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조정과 외부조정, 그리고 정부조정이 있습니다. 자기조정은 법인이 자체적으로 하는 세무조정을 말하고 외부조정은 외부에 있는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행하는 세무조정입니다. 이때 세무사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도 외부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정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의 세무조정입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해야 할 법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조정을 해야만 합니다. 세무조정의 과정이란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함으로써 세법상 과세소득인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우선 1번항에 보면 결산서상에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오듯이 세법에서는 입금에서 송금을 빼면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 합니다. 이때 결산서의 수익에 대응하는 것이 세법에서는 입금 항목인데 결산서의 수익에 입금 산입 항목을 플러스하고 입금 불산입 항목을 빼면은 세법상의 입금이 됩니다. 그와 같이 결산서상의 비용에 세무조정 과정에서 송금 산입 항목을 빼고 송금 불산입 항목을 더하게 되면은 세법상 송금이 계산이 됩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당기순이익에 입금 산입 항목과 송금 불산입 항목을 더해주고 송금 산입 항목과 입금 불산입 항목을 빼주게 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산이 되는데 위에 것을 가산조정이라고 하고 밑에 것을 차감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세무조정을 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 세무조정 과정에서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집계를 한 다음에 결산 조정사항과 신고 조정사항을 정리하고 그 조정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소득 처분하게 됩니다. 세무조정의 유형 중에 결산조정이 있습니다. 그 결산조정은 기업이 내부적인 의사결정으로 결산서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정 손비 항목에 대하여 결산서에 비용 계산한 경우에만 한하여 송금으로 인정하는 사항들입니다. 즉 법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손배의 계상 여부나 손배의 크기가 결정되는 항목이며 대부분 감가상각비 등 추정 경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결산 조정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자산의 상각비입니다. 자산의 상각비에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나 소액 단기 사용자산에 대한 소액수선비 및 주기적 수선비, 생산설비, 폐기 손실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 충당금으로서 퇴직급여 충당금과 대손 충당금,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 일시상각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이 있습니다. 준비금으로서는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준비금과 법인세법상 준비금으로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과 책임 준비금, 비상위험 준비금이 있습니다. 대손금으로 임의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산의 평가손실에는 법령에 규정된 고정자산, 재고자산, 주식의 평가손실을 기록합니다. 세무조정이용의 두 번째로 신고조정이란 결산서에 계상된 수익과 비용이 세법상의 입금 손익과 다른 경우에 세무조정 계산서에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조정 사항은 결산조정 사항 이외의 입금과 송금 항목이며 대부분 지출 경비입니다. 이에는 강제 신고조정 사항은 회사 계상업과 세법상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의신고 조정사항이란 회사가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을 때 신고 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할지 여부를 법인이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임의신고 조정사항으로는 유용자산과 비한정 내역연수, 무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의하여 회계를 하는 법인입니다. 다음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입니다. 이때는 중소 중견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시상각 충당금과 압축 기장 충당금은 모든 법인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상 준비금도 특정 법인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외관법 대상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위험 준비금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업 법인이 해당되는데, 이 6개 사항 중 유용자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중소 중견기업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일시상각과 압축기장 충당금에서 발생된 잉여금은 향후에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나, 아래의 세 가지 조세특례 제한법상 준비금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그리고 비상위험 준비금은 발생된 잉여금을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반드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 조정사항과 신고 조정사항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결산 조정사항은 귀속 시기는 금액과 시점에 입각한 귀속 시기 측면에서 살펴보면 불분명한 거래에 해당되고, 거래 측면에서는 회계상 내부 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유형은 송금 항목만 적용이 됩니다. 조정 방법으로는 장부상 비용 처리를 하는 경우에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조정 사항은 귀속 시기는 금액과 시점에 입각한 귀속 시기 측면에서 살펴보면 분명한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는 대부분 외부 거래에 해당되고, 유형은 모든 입금 항목과 결산 조정 사항을 제외한 송금 항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고 조정 방법으로는 장부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세무조정을 통하여 인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